안녕하세요.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아주 조금 푹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햇살도 좋고 적당한 바람에 기온차도 있고 아이들이 나날이 예뻐지는 계절이지요. 행복한 다육생활 다들 하고 계시죠?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또 제가 다육이를 고르는 요령이라든가 기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지난번 영상에 베란다 영상 찍을 때 이 아이를 살짝 스쳐서 지나가서 보여드렸죠. 그 아이 언제 보여줄 거냐고 댓글로 또 굉장히 궁금해 하시다고 주셔가지고 서둘러서 이 아이를 보여드린답니다. 이 아이는요 미니 호빗 당인이라는 아이예요. 입장이 슈렉 같이 생겼지요. 우주목같이 생겼다라고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호빗 당이는 농장에 가시면 아주 많이 있죠. 입장이 크고 요 귀때기 입장이 엄청 크죠. 제가 농장을 다니면서 그 호빗 당인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서뜻 예쁜 줄 모르겠더라고요. 당인은 제가 당인도 역시나 미니 당인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인과 어느 농장에 한번 나들이를 갔었는데요. 아주 자그마한 산골에 있는 농장이었어요. 그 농장에 키핑을 하다가 키핑할 사정이 못 돼서 다육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본인이 키우던 다육이들을 몽땅 농장에다가 팔아달라고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놓은 아이들 구경을 하러 갔었어요. 구경하러 간 사이에 아주 예쁜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따글따글하고 또 묵은둥이며 앙증맞게 건강하게 잘 키워놓은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제 눈에 쏙 들어온 아이가 이 아이였답니다. 이 호빗당이는 농장에 가도 많이 있어요. 입장이 크고 빛깔도 아주 파랗게 물이 들은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늘 보는 아이였는데 선뜻 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한 번도 호빗당인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제 눈에 쏙 들어오는 거 있죠. 첫눈에 반했다고 할까요? 보는 순간 아 너는 내가 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 미니 호빗당이는 흔하지 않아요. 정말 보기 힘든 아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제가 이 아이 데려오고서 엑스플랜트에 검색을 했는데요. 단 한 아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에도 이 미니 호빗당이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귀한 아이였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아이가 빛깔도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도르면서 수영이 정말 예쁘죠. 따글따글하고 어쩌면 이렇게 야무지게 잘 키웠을까라는 생각이 이 아이를 키운 그 주인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하우라든가 그 키우는 방법 이런 거를 한번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주 간절하게 들을 정도로 이 아이가 제 마음에 쏙 들어왔답니다. 이 호빗당인 같은 경우는 일반 미니 당인이나 당인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물 좋아하고 햇빛 좋아하고 추위에는 또 약간 약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죠. 그래서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먼저 들여놔야 하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아이는요. 제가 농장을 다녀봐도 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품게 됐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요 분채 이렇게 분에 심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주 누가 채갈세라 냉큼 데리고 왔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예쁜 아이 소개시켜 드리면서 다들 저희 집 아이들 보면서 어쩌면 베란다에서 그렇게 농장에서 키우는 것처럼 아이들을 예쁘게 잘 키우냐, 짱짱하다, 빛깔 예쁘다, 뭐 여러 가지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다육이를 고르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노하우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빤한 다육이 고르는 요령, 저도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다육이를 고르는 요령은 기본 수칙으로 일단은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입장이 깨끗해야 된다. 상처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병충해가 없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수칙은 이제 초보맘님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준은 조금 다른 거예요. 요게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다육이를 농장에서 고르는 기준은 한 5가지 정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은 요렇게, 요거 지금 마디바죠. 제가 마디바를 선물 받아서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 하나가 있는 게 좀 아쉽고 하나 더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아이를 데려왔다 하고 했던 아이가 이 아이랍니다. 저는 마디바 농장에 가서 보시면은 많이 올해 엄청 핫하고 많이 나와 있죠. 외도짜리 마디바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외도짜리 사이에도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 하나씩 끼어 있답니다. 그런 아이들을 제가 우선은 고르거든요. 저희 집의 아이들은 외도짜리가 별로 없어요. 오늘 제가 굳이 외도짜리가 있나 하고 찾아본 아이가 저 뒤에 이 아이랍니다. 로제트가 엄청 크죠? 유일하게 저희 집에 있는 외도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예쁘다 할 정도의 외도랍니다. 제가 이 아이를 외도인데도 데려온 이유는요, 이 빛감 때문이에요. 색감 때문에 데리고 왔어요. 색감이 이렇지 않고 만약에 초록이었다 하면 절대로 데려오지 않았을 거랍니다. 이 빛감을 보시면 이 아이는 묵었다라는 표시가 나지요. 대부분 외도고 얼굴이 로제트가 이렇게 크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초록빛이 들은 아이들은 잘 안 데려와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빛깔이 묵은 빛깔이 나고 오랫동안 묵었다 하는 그런 색감이 나기 때문에 데려온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르는 기준은 두수가 가급적이면 많은 아이들을 선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대부분 두수가 이렇게 따글따글 군생으로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이 아이는 산체스 마요라떼라는 아이죠. 지금 햇빛을 못 봐가지고 분홍색으로 물이 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많이 빠졌어요. 베란다 안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구가 따글따글한 이런 아이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해 보이는 자구가 따글따글한 그런 아이들을 고르고요. 요 마디바나 이 아이는 카시오 적금이랍니다. 카시오 적금은 굉장히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인데도 녹빛이 또 다르지요. 요 색감이 또 오묘한 색감이 나면서 어린아이도 이렇게 입장에 라인을 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들을 고르는데요. 이 아이 역시나 두수가 3두짜리예요. 그래서 외두는 가급적이면 안 데려오고 이렇게 두수가 3두, 2두, 최소한 2두는 돼야 제가 선택하는 기준이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색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색감이 확연하게 눈에 띄게 달라야 돼요. 이렇게 지금 요거 러블리 러브즈죠. 또 요 릴릿이나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외두짜리 작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는 선물로 받은 아이예요. 제가 선택을 했으면 이 아이는 아마 선택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서비스로 받은 아이라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색감이 뿔그스름하게 들어오고 손톱에 색감도 들고 가을이라 물도 들고 해서 그나마 예뻐요. 외두고 작은 1,000원짜리 아가를 데려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달궈졌거나 색감이 있거나 그런 아이들을 선택하시면 괜찮긴 합니다만 이왕이면 두수가 2두, 3두였다면 더 예쁘겠죠? 그런 종류를 고르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은요. 앞에 이렇게 새 아이를 모아놨죠.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아이들을 이렇게 사각 콩분에다가 정리를 한다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 전부 다 정리를 했어요. 저 뒤에 보시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정리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 중에서 작은 아이들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이거 홍포드죠. 홍포드도 로제트가 크고 외도로 얼굴이 이 아이의 3배, 4배 되는 그런 홍포드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입장이 딸막하고 작은 아이들을 좋아한답니다. 이 입장이 짤막해야 아이들은 다져진 거거든요. 입장이 크고 넓고 그런 아이들은 집에 오면은 얼굴을 줄이거든요. 댓글에 구독자님께서 다육이를 데려왔는데 입장이 짧아지고
얼굴이 작아져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랍니다. 농장에서 영양분을 듬뿍 먹고 로제트를 잔뜩 키우고 물을 빵빵하게 먹고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입장에 물을 빼면서 입장을 줄이거든요. 얼굴도 줄이고 그렇게 따글따글 다져지느라고 그러는 건데, 아예 저거는 고를 때 이렇게 입장이 딸막한 아이들, 홍포도도 입장이 요 두수를 다 합한 것처럼 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큰 아이 외두로 생긴 아이, 그런 아이들은 절대로 데려오지 않고 이렇게 두수가 많으면서 입장이 짧으면서 거기다가 빛깔까지 이렇게 붉은빛으로 돌아오면 더더욱 좋겠죠. 이 아이는 제가 2년 동안 저희 집에서 키운 아이인데요. 큰 화분에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따글따글 굳혀진 아이를 콩분에, 오히려 작은 분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에 오면 얼굴 줄이느라고 정신 없거든요. 얼굴 줄이다가 또 잘못되면 또 뚝뚝 떨구기도 하고 물 조절을 서툴러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고르실 때 입장이 따글따글 다져진 아이들, 짧아진 아이들, 이 아이도 후레뉴예요. 후레뉴인데 빛감도 살짝, 베란다 아니라 지금 물이 빠진 상태인데요. 핑크색으로 완전히 물이 들고, 이런 미인류 같은 경우에도 입장이 넙대대하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글동글 알사탕처럼 짤막한 아이들을 고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답니다. 그것도 제가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이 아이는 또 클라우쿰이라는 아이랍니다. 요 천대전송하고 많이 닮았지요. 요 클라우쿰도 빛깔이 이렇게 물이 살짝 들면서, 이 아이는 저희 집에 1년 정도 있던 아이예요. 예쁜 아이들에 치여가지고 한 번도 보여드리질 않았는데 여름에 초록초록하게 있었어요. 그 초록이가 예쁘지 않아서 한 번도 안 보여드렸는데, 가을이라 이렇게 물이 싹 들어오네요. 오렌지빛으로 들어오는 색감도 예쁘고, 이 아이는 보라색을 많이 띠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이렇게 입장이 좀 딸막한 편이에요. 이렇게 입장이 딸막한 아이들을 고르는 게 그런 기준을 세워서 다육이를 고른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 제가 아이들을 데려오는 기준의 하나는요. 수영이에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확실히 목대가 또렷하게 보여야 좋고요. 어중간하면 조금 제가 선택을 잘 안 하는 편이고요. 목대가 확실하게 있으면서 이 목대 색감이 이렇게 나무 색감으로 나와야 약간은 굳혀진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페리도트죠. 페리도트. 요즘 물을 줬더니 조금 색감이 좀 빠진 듯해요. 신문지 이불 덮고 밤에 그러고 자서 그런지 색감이 좀 빠졌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제가 키우는 페리도트가 또 한 아이가 있죠. 이 아이고, 이 아이도 이 아이 하나만 키울 때만 해도 정말 예쁘다고 늘 바라봤던 아이예요. 밑에 이렇게 자구 아가들까지 물이 이제 완전히 들어왔죠. 이렇게 이 아이도 예쁘다고 했는데 뭔가 여기가 좀 허전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하나가 아쉽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답니다. 좀 풍성해 보이고 또 수영도 곧고 예쁘죠. 그래서 이 수영을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두수도 많아야 되지만 이 수영도 모아지면서 이렇게 따글따글 모아져 있는 그런 수영을 좀 제가 좋아해요.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수영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아이는 이 아이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있었던 아이인데요. 아마 제가 화분을 옮기다가 이 아이 목을 아마 다친 것 같아요. 다쳤는데 부러지진 않고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그대로 자랐어요. 원래는 이 로제트 같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키우는 과정에 이렇게 목대가 하나가 구부러졌죠. 근데 이렇게 구부러진 것도 일부러 구부러지게 키우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목대가 S자로 휘으면서 그렇게 키워야 멋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대가 또렷하게 있거나 수영이 좀 모아지면서 따글한 그런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요거는 아주 저렴이 로겐느시금이라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 아마 제가 2,000원 주고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저렴이
금인데요. 요런 아이들처럼 요렇게 풍성하고 자구가 많고 목대가 있으면서 수영이 예쁘죠. 또 이런 아이들도 키가 또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요. 키가 좀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약간 우짜란 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똑같은 종류의 아이들이 농장에 가면 포토에 쭉 담아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키가 가장 작은 아이를 고른답니다. 왜냐하면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면요. 우짜라는 경우도 있고 키가 또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수영이 또 망가져서 되도록이면 이 키가 작은 아이를 고르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렇게 따글따글 풍성해 보이는 그런 수영을 많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고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빛감과 두수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거기에 적당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아이가 요런 아이예요. 요런 아이. 자구가 풍성하게 따글따글 있어야 하고 요렇게 빛깔이 들어와야 되고요. 초록빛이 많이 들은 거는 별로 잘 안 골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영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다육이를 고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고르는 아이가 뭐 다 예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안목이 조금 키우면서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안목이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조금씩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과 빛감과 또 두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아이들을 고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두를 들여오더라도요. 다육이들이 두수가 많지 않고 외두로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합식을 해서 키우죠. 대부분. 저도 이렇게 합식을 한답니다. 요거 러블리 로즈죠. 러블리 로즈를 2번을 실패를 하고 3번째 따글따글 키워본다겠다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요 러블리 로즈는 보통은 2두짜리가 많지 않아요. 농장에 가도 다 외두로 이렇게 팔거든요. 요런 외두짜리다 하더라도 이렇게 합식을 해서 군생처럼 두수가 많아 보이게 이렇게 키우는 방법도 또 제가 다육이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굳혀진 외두짜리 아이들을 골라서 군생으로 아예 집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키우면 풍성해 보이고 다른 아이들과 사이에 섞여 있을 때 보기가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합식을 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린다 하면은요. 이 로제트 숫자가 홀수여야 돼요. 홀수. 짝수로 키우는 합식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어느 고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육이는 두수가 홀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정답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아이도 보면 이렇게 2, 4, 6, 7개죠. 홀수예요. 홀수고 저 뒤에 페리도트도 3두짜리 홀수죠. 대부분 다 두수가 있는 아이들도 뭐 3두, 2두도 물론 데려오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홀수로 합식을 해서 이렇게 키우는 거라고 배웠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홀수로 합식을 해서 키우는 그런 것도 제가 다육이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 예쁜 유일하게 외두로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 창이죠. 창들은 거의 다 외두로 들여오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빛감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그런 아이들로 선택을 해서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매직아이죠. 다른 아이들은 빨갛게 물이 드는데 이 매직아이는 이렇게 은은한 파스텔 톤으로 들어오는 게 이것도 또한 아주 매력있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다크 누브라라는 아이예요. 물이 이제 완연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창도 저는 또 이렇게 작은 창을 데려온답니다. 아주 작은 거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제 눈에는 작은 게 예뻐 보인답니다. 이렇게 작게 키우거나 뭐 두수가 많은 아이들 지금까지 제가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느 구독자님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셨는데요.
처음 다육이 생활을 시작할 때 아이들을 묵은둥이 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많이 데려오셨대요. 멋지죠? 무겁고 묵둥이로 큼지막한 그런 아이들을 키우면 그 나름대로 본인의 취향이니까 멋있는데요. 후회한다라고 댓글에 써주셨어요. 그래서 왜 후회를 하냐 했더니 베란다 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햇빛에 나가야 예뻐지잖아요. 그래서 거리대에 되도록이면 내놓고 키워야 아이들을 예쁘게 키울 수가 있는데 아이들을 크게 구입을 해서 키우다 보니까 화분 사이즈가 커가지고요. 거리대에 다 올라갈 수가 없대요. 올라간 숫자도 적지만 그 무게 때문에 거리대에다가 내놓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거리대에 나가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베란다 안쪽에서 자라다 보니까 햇빛에 양이 부족해서 큰아이 묵은둥이라 하더라도 초록둥이로 자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짱이 맘을 보고 작은 아이로 지금은 데려오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작은 아이로 해서 거리대에 되도록이면 한 아이라도 더 내보내면서 제대로 빛깔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그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취향인데요. 큰 묵둥이로 뭐 두세 개 키우는 방법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작은 아이들로 다양한 색감으로 또 다육이는 드리고 싶은 욕심이 끝도 없잖아요. 종류도 워낙 많고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다른 아이를 키우고 싶은 다육맘미들의 욕심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아무래도 분 사이즈가 작아야 거리대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랍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저렇게 다 콩분으로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콩분을 너무 많이 만들었더니요. 아주 정리하기 힘들었어요. 산만해 보이고 그래서 반은 몽땅 다 합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또 조금 빛깔 곱고 예쁜 아이들은 저렇게 똑같이 균일한 사각분에다가 정리를 조금 하려고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했어요. 조금 가까이 당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몇몇 아이 정리를 했답니다. 지금은 이렇게 빵 바구니에 모조리 이렇게 담아져 있죠. 똑같은 분 사이즈로 균일하게 하니까 정리도 쉽고요. 두 개씩 딱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는요 경화금이에요. 빛깔 너무 예쁘죠. 이것도 투수가 2두랍니다. 이렇게 저는 콩분에 키우는 작은 아이도요 외두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2두 최소한 2두 3두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요. 또 키우다 보면 이꼬지 외두 뭐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합식해 가지고 목대가 길게끔 우짜란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 된다라고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수영도 생각하시고 아이들이 화분하고 이 몸집하고 이 그 바란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화분 아이들 색감 똑같은 콩분에 있는 아이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빨간 아이가 있으면 또 이렇게 노란 아이가 있어야 되고 그런 색감도 저는 중요시 한답니다. 또 이렇게 따글따글 입장이 짤막한 이런 아이도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요. 제가 매직젠 골드 옮기다가 자국 하나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이가 떨어진 아이를 요 콩분에 심어 주었는데 여름에 안쪽에서 있어가지고요. 잠깐 웃자라서 적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있죠. 아가가 이제서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잎꽂이로 키운 퍼플 딜라이트 같아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잎꽂이로 이렇게 키운 아이고요. 요거는 조이스틀러커 금이랍니다. 이 아이도 아주 여름에 웃자라 가지고요. 적심을 전부 해서 키를 낮췄어요. 저는 키가 이렇게 위로 쑥 크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다 잘라가지고 저렇게 낮췄더니 자구가 저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는 문스톤 같아요. 문스톤도 입장이 따글따글하죠. 베란다 안에서 초록둥이로 있었는데 이제 살짝 물이 들어오려고 백분을 좀 살짝 입었어요. 이렇게 지금 콩분을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 반은 이제 모듬식기 합식을 전부 해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아이 합식하게 되면 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은 아주 귀한 아이 보물로 찾은 미니 호빗땅인 보여드렸고요. 또 제가 나름대로 제 취향대로 다육이를 선택하는 기준
요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짱이맘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